반드시 한 번 출제됩니다. 제 생각에 한 번 출제되면 한 번이 아니고요. 아마도 출제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10년 사이에 적어도 서너 번 정도는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식이 출제가 돼야 되고, 저 브레이크식에 의해서 저 층간의 거리가 얼마냐, 또는 여기 입사각의 세타값이 얼마냐. 물론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한테 교수님들이 이 문제를 계산기를 쓰지 않더라도 딱딱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어떤 데이터를 주겠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받은 거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 저게 시험에 한 번은 나올 텐데, 나오면 어떤 유형으로 나올 거냐면은 제가 일반학 추론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한 그대로 나올 거예요. 항상 새로운 유형은 어떻게 나온다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한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정 구조를 우리는 계속 공부를 할 텐데, 결정이라는 것은 입자들이 3차원적으로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배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반복적으로 배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구조를 우리는 단위세포다라고 표현하죠. 단위세포를 표현할 때는 수학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편리한데, 따라서 수학적인 방법 중에서 이 입자들의 배열을 우리가 가상의 선으로 딱 연결을 해봤더니 이것은 정육면체 구조죠. 정육면체 구조를 다른 말로 도형하기 위해서는 입방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입방체를 기준으로 어디에 입자가 있습니까? 꼭지점. 꼭지점은 항상 기본이에요. 그리고 정육면체 기준으로 꼭지점에 있고 어디도 있습니까? 바디 센터, 채심 위치도 있죠. 정육면체, 입방체의 꼭지점에는 기본적으로 있고 어디도 있어요? 왼쪽, 오른쪽, 위아래, 앞뒤에 면의 중심에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면심이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정육면체, 입방체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단순 입방, 채심 입방, 면심 입방. 그 다음에 이거는 육각기둥이 있죠. 육각기둥의 가장 단순한 형태이기 때문에 단순 육방이라고 하는데, 이 단순 육방 구조는 또 조밀 구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거를 단순 육방이라고도 표현하고, 또는 육방 조밀 구조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죠? 면심 입방 구조는 조밀 구조인데 무슨 조밀 구조입니까? 입방체를 기본으로 한 조밀 구조이기 때문에 입방 조밀이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면심 입방 구조에 대해서는요, 우리에게 질문할 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그 면심 입방 구조에서 다 봤더니, 면심 입방 구조에서는 구멍이 크게 세 종류가 나타나죠. 입자 3개가 이루고 있는 요 평면 삼각형 구멍. 입자 4개가 정사면체 구조로 모였을 때 요 안에 빈틈이 있는데 그게 사면체 구멍. 입자가 6개가 딱 만났을 때 이거는 어디가 앞을 향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뾰족한 부분이 뒤쪽을 향하고 있고, 이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앞쪽을 향하고 있죠. 그래서 삼각형하고 그거의 정반대 삼각형이 서로 만나게 되면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꽉 끼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구조가 무슨 구조가 됩니까? 바로 팔면체 구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구멍을 우리가 팔면체 구멍이다라고 표현하죠. 그 구멍의 크기를 봤을 때 평면 삼각형 구멍보다는 사면체 구멍이 크고, 사면체 구멍보다는 팔면체 구멍이 더 크게 나타나더라. 그리고 면심 입방 구조에서 평면 삼각형 구멍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 평면 삼각형 구멍은 이 다른 쪽으로 걸쳐져 있기도 하는데다가 살리기가 워낙 힘들기 때문에. 근데 팔면체 구멍이나 사면체 구멍은 항상 질문을 하죠. 그래서 그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할 때 구멍의 개수가 몇 개인가 라고 하는 거를 봤더니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꼭지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는 기본적으로 존재하죠. 또 어디도 입자가 존재합니까? 왼쪽 면 중심, 오른쪽 면 중심, 앞면 중심, 뒷면 중심, 그리고 윗면 중심, 아랫면의 중심에 입자들이 다 존재를 하죠. 자, 요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여기 지금 중심 자리가 비어 있는데, 이 중심 자리는요, 몇 개의 입자에서 둘러싸여 있습니까? 4개, 5, 6개.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까? 팔면체 구조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 중심 자리가 팔면체 구멍이에요. 이 팔면체 구멍의 특징은요, 자기 주위에 이 지금 비어 있는 거예요. 자기 주위에 왼쪽, 오른쪽, 앞, 뒤, 위, 아래 둘러싸여 있어요. 그럼 여기도 보니까 어때요? 왼쪽, 그리고 오른쪽, 위, 아래, 앞, 뒤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렇게 모서리 중심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또 세워진 모서리 중심, 여기도 마찬가지죠. 앞쪽에, 위, 아래, 왼쪽, 그리고 오른쪽 뒤에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밑에 모서리 4개, 위에 모서리 4개, 세워진 모서리 4개가 전부 무슨 구멍자리? 팔면체 구멍자리죠. 팔면체 구멍자리는요, 4개, 4개,
4개, 12군데에다가 바디 센터 위치까지 13군데. 그런데 알짜 개수가 몇 개냐면은 이거는 아예 한 개가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얼마만큼만 포함될까요? 4분의 1만 포함되겠죠. 곱하기 12 하면은 몇 개? 3개가 되겠죠. 그래서 알짜로 1개하고 3개에서 알짜로 몇 개가 포함되냐면은 4개가 포함됐구나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삼연체 구멍 자리입니다. 삼연체 구멍은 여기에서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삼연체 구멍 다시 한번 제가 빠르게 그리겠습니다. 입방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육면체라고 하죠. 꼭지점에 입자들이 존재하고 있고 또 어디도 입자들이 존재하고 있다고요? 면의 중심에 입자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윗면, 아랫면, 왼쪽면, 오른쪽면, 앞면, 뒷면에 이렇게 입자들이 존재하고 있고 요거를 우리가 칼질을 해서 3번 칼질을 해서 자르죠. 3번 칼질을 1번, 2번, 그리고 3번 칼질을 딱 해서 잘랐어요. 그랬을 때 정육면체가 몇 개가 눈에 보이냐면 8개죠. 위에 4개, 아래쪽에 4개. 각각, 자, 이게 위쪽에 4개 중에서 왼쪽 앞에 있는 요거를 가만히 보면은 이때 이 정육면체의 중심 위치는요, 바로 입자 몇 개에 의해서 하나, 둘, 그리고 셋, 4개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정사면체 구조로 둘러싸여 있고, 따라서 이렇게 이 위치가 몇 개가 존재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존재하고, 사면체 구멍의 위치로 따지면은 8개 위치고, 알짜로 따지더라도 하나하나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8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시간을 들어서 저거를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시 점검해 볼까요? 면심입방 구조에서는요, 팔면체 구멍 자리에 위치적으로 보면 몇 군데 위치여서요? 13군데죠? 알짜로 따지면 몇 군데? 4군데. 근데 사이트로 따지면 13군데 있어요. 알짜로 하자면 4개지만. 사면체 구멍은요, 위치적으로 봐도 몇 군데예요? 8군데. 그 다음에 알짜로 하더라도 하나하나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알짜로 몇 개 포함되어 있다고요? 8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82쪽으로 가봅시다. 82쪽에 가면은 단순 입방 구조, 채심 입방 구조, 그리고 면심 입방 구조는 다른 말로 입방 조밀 구조예요. 입방 조밀 구조에다가 녹색 공간펜으로 동그라미 표시. 거기다 면심 입방 구조라고 적으세요. 그리고 육방 조밀 구조는 제가 뭐라고도 표현했냐면 단순 육방 구조다라고도 표현을 했죠. 자, 이렇게 표현하고서 이 단순 입방 구조부터 볼까요? 쌓임 형태를 봤을 때 단순 입방 구조는 층에 쌓이는 형태가 앞쪽에 쭉 가서 봤을 때 요거,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한 가지 층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채심 입방 구조는, 여기하고 여기는 같지만, 여기 사이에 채심 위치가 또 다른 위치거든요. 그래서 A, B, A, B, A, B에서 두 가지 층 구조. 면심 입방 구조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잘 볼 수가 없는데, 이렇게 딱 해서 보면은 크게 3군데 위치로 나타나요. 그래서 A, B, C, A, B, C 이렇게 나타나서, 면심 입방 구조, 입방 조밀 구조는 몇 개 층 구조? 3개 층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육방 조밀 구조인데, 육방 조밀 구조는 2층하고 2층은 서로 똑같죠? 그래서 A, B, 그 다음에 A, B, A, B에서 두 개 층 구조로 나타날 수 밖에 없겠죠. 단순 입방 구조, 이 입자가요, 몇 개의 입자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냐면, 오른쪽, 왼쪽, 아래쪽, 위쪽, 뒤쪽, 앞쪽에서 6개의 입자. 채심 입방 구조는 이 입자가 몇 개의 입자에 의해서 8개의 입자에 둘러싸여요. 그 다음에 면심 입방 구조나 육방 조밀 구조는 모두 조밀 구조이기 때문에 몇 개의 입자에서 둘러싸일까요? 12개에서 둘러싸여 있는데, 여기 육방 조밀 구조를 보면은 이 입자가 6개에서 먼저 둘러싸이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3개 붙어버려요. 위에도 어때요? 3개가 와서 붙기 때문에 총 몇 개? 12개에서 둘러싸이고 2개 모두 조밀 구조이기 때문에 조밀 구조는 모두 몇 개에 의해서 12개에서 둘러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베이스로 했을 때 이렇게 입방 조밀 구조와 육방 조밀 구조는 모두 베이스가 12로 똑같습니다. 단위 세포당 입자 수를 봤을 때 단순 입방 구조는 여기 꼭지점에 있는 것은 8분의 1만 포함되죠. 꼭지점에 있는 게 몇 개입니까? 8개. 그래서 8분의 1 곱하기 8에서 알짜로 1개. 채심 입방 구조, 꼭지점에 있는 것은 8분의 1 곱하기 8에서 1개에다가 또 1개 있으니까 2개. 면심 입방 구조는 꼭지점 8분의 1이 몇 군데? 8군데. 그래서 8분의 1 곱하기 8에다가 면의 중심에 몇 군데 있어요? 6개. 한 개의 면이 2분의 1만큼 포함되니까 곱하기 6하니까 3개죠. 알짜로 몇 개? 4개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육방 조밀 구조에서는요, 아예 이 3개가 여기 육각 기둥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3개가 육각 기둥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거는 절반씩만 포함되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하니까 1개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6개가 있고 이렇게 6개인데 하나하나가 얼마만큼 포함됩니까?
6분의 1만큼 포함돼요. 그래서 6분의 1이 12개이기 때문에 곱하기 이 6분의 1 곱하기 10이 하니까 2개. 그래서 2개에다가 이거 합해서 1개, 요거 하나에서 3개에서 총 몇 개? 6개가 알짜 입자로 존재할 수 있는데 이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줬죠. 육각기둥 전체를 뭘로 볼 수도 있어요? 육각기둥 전체를 한 개의 단위 세포로 볼 수도 있지만 이 육방 조밀 구조 같은 경우에는요, 이것들을 평행 사변형 기둥으로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평행 사변형 기둥이 몇 개가 나와요? 3개가 나오죠. 그래서 평행 사변형을 기준으로 하면은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되기 때문에 알짜 입자수 몇 개? 2개 있죠. 그래서 그거 조심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또 지난 시험에 그렇게 출제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육각 이 기둥 형태로 됐을 때 육방 조밀 구조에서는요, 단위 세포당 알짜 입자수를 6개로 보는 책도 있고 또는 그거를 평행 사변형 기둥이기 때문에 그거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몇 개? 2개를 볼 수도 있죠. 면심 입방 구조는 입방 조밀 구조인데 이거는 알짜 입자수가 몇 개라고요? 4개라고 했죠. 그래서 이 4개하고 이거는 분명히 6개 아니면 2개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확실하죠. 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고서 지나가도록 하십시오. 공간 점유율을 계산을 하는데 단순 입방 구조 몇 퍼센트? 52%, 최심 입방 구조 68%, 그 다음에 육방 조밀 구조와 입방 조밀 구조는 모두 조밀 구조이기 때문에 똑같이 몇 퍼센트일까요? 74%에 해당이 되고 이런 것들은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봤더니 여기서 첫 번째로 가까운 입자수, 두 번째로 가까운 입자수, 그 다음에 그 입자 간의 거리가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환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걸로 나오고 있죠. 단순 입방 구조를 볼까요? 첫 번째로 가까운 입자수. 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앞뒤 몇 개입니까? 6개죠. 그 다음에 이 거리를 스몰 a로 볼 수도 있고 한 변의 길이를 스몰 l로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스몰 a로 봤다 그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입자 간의 중심 간 거리는 얼마입니까? a로 나타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단순 입방 구조에서 두 번째로 가까이 존재하는 입자수인데 이 입방체를 기준으로 해서 서로 이렇게 한 개의 면에 대각선 방향으로 있는 것은 3차원적으로 따지면 몇 개라고 했어요? 12개입니다. 자, 저거를 제가 총론에서 또는 핵심 일반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이해를 했든 간에 못했거나 간에 반드시 저거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저게 시험에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12개고 그리고서 한 변의 길이 자, 요게 A라고 했기 때문에 피타고라 정리에 의하면 얼마가 됩니까? 루트 2a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12개, 그리고 그때 거리는 루트 2a입니다. 중심간 거리가. 그리고 여기서는 최심 입방 구조죠. 최심 입방 구조에서 이 입자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이 존재하는 입자는 이걸 기준으로 해도인데 여기서는 이걸 기준으로 하면 찾기가 어렵죠. 이거 기준으로 하면은 총 몇 개입니까? 바로 꼭지점에 있는 입자들 8개에 해당되고 거리는요. 여기서 이까지 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에 두 분을 해보면 루트 3a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거리는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3a죠. 게다가 가장 가까운 입자 중심 간의 거리는 2분의 루트 3a이고 입자수는 8개. 두 번째로 가까이 존재하는 것은 이걸로 또 기준을 하면은 찾기가 어려워요. 이거 기준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가까운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오른쪽, 왼쪽, 아래쪽, 위쪽, 뒤쪽, 앞쪽에서 6개고 그 거리는 스몰 a에 해당되죠. 이번에는 면심 입방 구조죠. 면심 입방 구조에서 가장 가까이 존재하는 거. 자, 이거 기준으로 해도 되고 이거 기준으로 했는데 얼마에 해당될까요? 바로 여기겠죠. 자,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 입방체처럼 보이는 것에 면을 가로질러서 존재하는 것은 3차원으로 따지면 몇 개 존재한다고요? 12개라고 했죠. 그래서 가장 가까이 존재하는 것은 12개이고요. 그거의 거리는 여기가 a이기 때문에 이까지가 루트 2a죠. 루트 2a의 얼마? 2분의 1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루트 2a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첫 번째로 가까이 존재하는 것. 개수는 몇 개? 12개. 두 번째로 가까이 존재하는 것은 이 거리상으로 보면 a이고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앞뒤이기 때문에 6개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화학결합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의 종류를 우리는 크게 4가지 종류로 구분합니다.